자, 22년입니다. 영양킹 22년입니다. 611년입니다. 봄 2월에 양제가 조서를 내려 고구려를 치기로 했다. 여름 4월에 행차가 탁군의 임삭궁에 이르니 사방의 병력이 모두 탁군에 모였다. 탁군은요, 지금의 북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북경의 서남쪽에, 여기 북경이잖아, 그지? 북경의 서남쪽에 탁주라고 있습니다. 탁주, 보정시라고 있는데 거기 안에 탁주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탁군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여기가 큰 곳이었겠죠. 자, 여기 모였다는 건 여기서 이제 군사기지를 만들어가지고 고구려로 공격해 들어가 있다, 그런 말이죠. 자, 23년입니다. 612년입니다. 봄정월 임오에 황제가 조서를 내려 말하기를 고구려의 작은 놈들이 살이 어둡고 공손하지 못해서 발해와 갈석 사이에 모여 요동 예맥의 경계를 거듭 잠식했다. 발해는 산동하고, 여기 어딥니까? 산동하고 요동 사이에 있는 요 바다를 발해라 그러고요. 갈석이라는 거는 요 지역에 있는 산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갈석이라는 게 요서 지역하고 그 다음에 북쪽의 유주 지역 사이의 경계거든. 요 지역이 경계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 고구려가 계속 요 지역까지 야금야금해서 공격하거나 그랬다 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비록 한나라와 위나라에 거듭된 토불로 소굴이 잠시 기울었으나 난리로 많이 막히자 종족이 또다시 모여들어 지난 시대의 냇물과 숲을 이루고 씨를 뿌린 것이 번창하여 지금에 이르렀다. 저 중화의 땅을 돌아보니 모두 오랑캐의 땅이 되었고 세월이 오래되어 악이 쌓인 것이 가득하다. 하늘에 도는 음란한 자에게 화를 내리니 망할 징조가 이미 나타났다. 일본은 왜 안 망할까? 도리를 어지럽히고 덕을 그르침이 헤아릴 수가 없고 간사함을 가리고 품는 것이 오히려 날로 부족하다. 조칙으로 내리는 엄명을 아직 직접 받은 적이 없으며 조정에 아련하는 예절도 몸소하기를 즐겨하지 않았다. 도망하고 배반한 자들을 유혹하고 거두어들임이 실말이 끝을 알 수가 없고 변방을 치우고 개척해서 경비 초수를 괴롭히니 관문에 닥닥이가 이로써 조용하지 못하고, 닥닥이라는 게 딱딱딱 하면서 이제 뭐 어떤 관문에 뭐 알리는 그런 거 아닌가? 왜 따르릉 그러면서 울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살아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폐업하게 되었다. 옛날에 정벌할 때 천자가 행하는 형벌에서 빠져 이미 앞에 사로잡힌 자는 죽음을 늦추어주고 뒤에 항복한 자는 아직 죽음을 내리지 않았는데 일찍이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악을 길러 거란의 무리를 합쳐서 바다를 지키는 군사들을 죽이고 말갈의 일을 익혀 요소를 침범했다. 요게 아까 바로 이제 수나라 문제 때 영양킹의 선제 공격을 얘기하는 거겠죠, 아마도. 또 청구의 거주기 모두 직공을 닫고, 이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넘기세요, 잘 모르면. 자, 벽해의 물가가 같이 정삭을 받았는데 이것도 뭔지 모르겠네. 드디어 다시 보물을 도둑질하고 왕리를 막고 학대가 죄 없는 사람들에게 이르고 성실한 자가 화를 당한다. 사명을 받던 수레가 해동에 갔을 때 정절의 행차가 번방의 경계를 지나야 하는데 도로를 막고 왕의 사신을 거절하며 임금을 섬길 마음이 없으니 어찌 신하의 예절이라고 하겠느냐. 이를 참다면 누구를 용납하지 않을 것인가. 또 법령이 가혹하고 부세가 번거롭고 무거우며 힘센 신하와 호족이 모두 권력을 쥐고 나라를 다스리고 붕당끼리 친하게 지내는 것으로 풍속을 이루고 뇌물을 주는 것이 시장과 같고 억울한 자는 말을 못한다. 게다가 여러 해 재난과 흉년으로 집집마다 기근이 닥치고 전쟁이 그치지 않고 요역이 기한이 없고 힘은 운반하는 데 다 쓰이고 몸은 도랑과 구덩이에 굴러 백성들이 시름에 잠겨 고통스러우니 이에 누가 가서 따를 것이냐. 경내가 슬프고 두려워 그 폐해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머리를 돌려 내면에 보면 각기 생명을 보존할 생각을 품고 노인과 어린이도 모두 혹독함에 탄식을 일으킨다. 풍속을 살피고 유주와 삭주에 이르렀으니 무고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죄를 묻기 위해 다시 올 필요는 없다. 이에 친히 육사를 지배 구벌을 행하고 저 위태함을 구제하며 하늘의 뜻에 따라 달하는 무리를 멸하여 능히 선대의 정책을 잇고 자 한다. 지금 마땅히, 그러니까 문제가 있던 것처럼 너도 고구려를 칠 거예요, 그런 말이에요. 지금 마땅히 규율을 시행하여 부대를 나누어
길에 오르되 발해를 덮어 천둥같이 진동하고 부여를 지나 번개같이 칠 것이다. 방패를 가지런히 하고 갑옷을 살피고 군사들이 군사들에게 경계하게 한 후에 행군하며 거듭 훈시에서 필승을 기한 후에 싸움을 시작할 것이다. 좌 12군은 누방, 장잠, 명해, 계마, 건안, 남소, 요동, 현도, 부여, 조선, 옥저, 낭랑 등의 길로 나아가고 우 12군은 점제, 함자, 혼미, 임둔, 후성, 제해, 답돈, 숙신, 갈석, 동이, 대방, 양평의 길로 나아가 연락을 끊지 말고 길을 이어 가서 평양에 모두 집결하라 라고 했다. 24개 군이 출격하는데 24개 군 그 경로를 얘기했는데요. 방금 보니까 경로가 겹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냥 이제 그래서 형식상으로 멋있게 보이려고 일부러 그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무튼 그 군대를 크게 들어가지고 그거를 치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별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해석하지 마세요 일일이. 자, 모두 113만 3,800명인데 200만 명이라고 했으며 군량을 수송하는 자는 그 배였다. 그러니까 전투부대만 113만 명이다. 일단 그렇게 했답니다. 남쪽 상건수 위에서 토지의 신에게 제사 지내고, 임삭궁 남쪽에서 상제에게 제사 지내고, 개성 북쪽에서, 개성 마찬가지로 탁군 근처에요, 마조에게 제사 지냈다. 황제가 친히 조절하여 군마다 상장과 아장 각 한 명을 두고, 기병은 40대로 했는데 한 대는 40부대로 했는데 한 대는 100명으로 구성되고 10대를 한 단으로 편성했으며, 보졸은 80대였는데 4단으로 나누고, 단이라는 게 사단 비슷한 겁니다. 단마다 각각 편장 한 사람을 두었다. 갑옷과 투구, 영불, 깃발은 단마다 다른 색으로 했다. 매일 한 군씩을 보내었는데 서로 거리가 40리가 되게 하도록 진영을 연이어 점차로 나아가니 40일 만에야 출진이 완료되었다. 머리와 꼬리가 서로 이어지고 북과 나팔 소리가 서로 들리고 깃발이 960리에 걸쳤다. 어영안에는 12위, 3대, 5성, 9시를 합하여 내외 전후 좌우 6군에 나누어 예속시키고 뒤에 출발하게 하니 또한 80리를 뻗쳤다. 멋있죠? 얘기 보니까 그죠? 멋있게 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과 같이 옛날을 막론하고 군대 출정의 성대함이 이와 같은 적이 없었다. 소나라 형제가 113만 3,800명을 이끌고 출정을 했답니다. 그랬답니다. 그냥 그런 말입니다. 자, 2월에 엠페러가 군사를 지휘해서 나아가 요수에 이르니, 요수라는 게 여기 지금 보이는 요강입니다. 요강. 요 위쪽 강 보시면 아시죠? 요 아래쪽으로 이어지는 요걸 보시면 돼요. 요게 옛날의 요합니다. 여러 군대가 모두 모여 강을 향해서 큰 진영을 이루었으니 우리 병력이 그 강을 막고 지켰으므로 수나라의 병력이 건너오지 못했다. 황제가, 엠퍼러가 공부상서라는 거는 이제 공돌이 그런 의미예요. 공돌이 우문계에게 명해서 요수 서안에서 부교 3개를 만들게 해서 다 완성되자 다리를 끌어다 동안에 다다르게 했으나 짧아서 어른 키 남짓하게 언덕에 미치지 못했다. 우리 병력이 크게 들이닥치니 수나라의 병사 중에 날래고 용감한 자들이 다투어 물가로 나와 붙어 싸웠다. 우리 병력이 높이 올라가 이를 공격하니 수나라 병력이 언덕으로 오를 수가 없어 죽은 자가 매우 많았다. 맥철장이 언덕으로 뛰어올랐으나 전사웅, 맹차 등과 함께 모두 전사했다. 이에 병력을 거두어 다리를 끌고 서안으로 돌아갔다. 한번 넘으려다가 실패했네 보죠. 다시 소부감 하조에게 명해서 다리를 연결하게 했는데 이틀 만에 완성했다. 여러 군대가 서로 이어서 나아가 동안에서 크게 싸워 우리 병력이 크게 패해서 죽은 자가 10,000명을 헤아렸다. 여러 군대가 승세를 타고 진격해 요동성을 둘러싸니 성은 곧 한나라의 양평성이었다. 자, 그래서 요수를 건넜습니다. 드디어 요수를 건너서 수나라 군대가 요동성으로 갔다는데, 그 요동성이 어디냐면은 지금의 요양입니다. 지금의 요양, 여기가 바로 요동성입니다. 1차 요새죠. 요동을 넘어야지 이제 저기 동쪽에 공내성이든 평양성이든 가겠죠, 그죠? 요동으로 갔답니다.
황제 행차가 유화에 도착하여 조서를 내려 천하에 사면을 베풀고 형부상서, 위문승 등에게 명하여 유화 좌측 백성들을 위로하게 하고 10년간 조세를 면제해주고 군현을 만들어 설치하고 서로 통치하게 했다. 자, 여름 5월, 요 612년이에요. 여름 5월. 처음에 여러 장수가 동쪽으로 올 때 황제가 훈계에서 말하기를 일체 전쟁에서 진격하고 정죄함을 반드시 나에게 아뢰어 회답을 기다릴 것이며 지 좆대로 하지 말라라고 했다. 모든 걸 나에게 보고하세요. 그런 말이죠. 요동성은 잠깐만요. 요동성은 좀 클로즈업 할까? 여기가 요동이에요. 지금 요양이죠. 요동성은 여러 번 나가 싸우다가 불리하면 성문을 닫고 굳게 지켰다. 황제가 엠페러가 여러 군대에게 공격하라고 명을 내리고 또 여러 장군들에게 명하여 고구려가 만약 항복하면 마땅히 위무하여 받아들이고 군사를 풀어 해치지 말아라 라고 했다. 요동이 함락되려 하자 성안의 사람들이 갑자기 항복을 청한다고 했다. 여러 장수가 황제의 뜻을 받들어 감히 제때 나아가지 못하고 먼저 급히 아뢰겠다. 급기야 회답이 이르면 성안의 방어도 또한 정비되어 적절하게 나가서 대항해 싸웠다. 이렇게 하기를 두세 번 했으나 황제가 끝내 잘못을 깨닫지 못하였고 그 후 성은 오래도록 함락되지 않았다. 모든 거를 다 자기한테 보고하라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일선 지휘관들이 제때제때 임기응변으로 그러니까 지휘를 못했다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6월 기미에 수나라 황제가 요동성 남쪽으로 행차해서 성과 못의 형세를 보고 여러 장수들을 불러 잘못을 따져 꾸짖어 말하기를 니들은 너의 관직이 높음을 가지고 또 집안의 지체를 믿고 어리석고 나약한 사람으로 나를 대우하려 하느냐. 수도에 있을 때 공들이 니들이 모두 내가 오는 것을 원치 않은 것은 친정하는 것을 원치 않은 것은 병폐를 당할까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내가 지금 여기 온 것은 바로 니들이 하는 바를 보아 니들의 목을 배려하기 때문이다. 니들이 지금 죽음을 두려워해서 힘을 다 내지 않으니 내가 니들을 죽일 수 없을 것이라 여기느냐 라고 했다. 그러니까 왜 열심히 안 싸우냐라고 하는 거죠. 사장님이 일선 상황을 모르고 부하 직원들한테 지랄하네요. 여러 장수들이 모두 벌벌 떨며 두려워해서 얼굴빛을 잃었다. 황제는 이에 요동성 서쪽 멀리 떨어진 곳에 머무르다가 육합성에 거둥했다. 우리의 여러 성들이 굳게 지키고 함락되지 않았다. 육합성이라는 건 아마 행궁일 텐데요. 뭐 어딘지 알 수 없죠. 뭐 요동성 서쪽이라 그랬으니까 뭐 이 근처 어디겠죠, 그죠? 자, 좌이귀 대장군 내호아가 강회 수군을 거느리고 배 뒷부분과 앞부분이 수백 리 이르기에 바다에 떠올라 앞으로 나아가 폐수로 들어와 평양에서 60리 떨어진 곳에서 아군과 서로 만났다. 강회 수군이라 그러는데요. 강이라는 거는 보통 장강을 의미합니다. 장강. 지금 여기 표시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기 보면은 상해에서 쭉 들어오는 요 강이 쪽오죠. 이게 저 끝까지 저기 아무튼 그 사천까지 들어가는데 여기 바로 장강이고요. 양자강. 그리고 여기 북쪽에 아마 어느 강이 정확히 모르겠다. 아무튼 여기 어딘가 또 강이 또 하나 큰 게 있습니다. 요걸 회수라 그러는데요. 회수라고 하는데 보통 강회라 그러면은 강남하고 그 다음 회수가, 그러니까 아무튼 요 근처 장강하고 그 다음 회수에 있는 수군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배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아마 산동이 출발했겠죠, 그죠? 산동이 출발해서 그 평양 쪽으로 직접 공격한 군대가 또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걸 내호아가 지휘했고 평양성의 폐수라는 게 아마 이때는 예성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마 이제 대동강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죠? 대동강을 따라 올라가서 아마도 이제 그 평양성 근처까지 이르렀던 모양입니다. 자, 나아가 공격해 이를 대파했다. 수나라 군대가 이겼던 모양입니다. 내호아가 승세를 타고 성으로 나아가려 했다. 부총관 주법상이 이를 제지하며 아이고 죄송해요. 부총관 주법상이 이를 제지하며
여러 군대가 오기를 기다려 함께 나갈 것을 청하였다. 네호와가 듣지 않고 정예 병력 수만 명을 골라 곧바로 성 아래로 나아갔다. 우리 장수는 나성 안에 빈 절에 병력을 숨겨두고 다른 병력을 출동시켜 네호와와 싸우다가 구라로 피하였다. 네호와가 쫓아 성으로 들어와서 병력을 풀어놓아 약탈을 하면서 다시 대우를 갖추지 않았다. 숨은 병력이 나가니 네호와가 크게 패해서 겨우 붙잡히는 것을 면했고 사졸로서 돌아간 자는 수천 명에 불과했다. 아군이 추격해 배 있는 곳에 이르렀으나 주법상이 진영을 정비하고 기다리고 있어 아군이 후퇴했다. 네호와가 병력을 이끌고 돌아가 바닷가의 포고에 주둔했으며 다시는 감히 머무르면서 여러 군대와 호응하지 못했다. 네호와의 수군은 대동강으로 들어와서 폐수로 들어와서 평양을 직접 공격하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고구려 쪽 장군의 속임수에 빠져서 크게 피하고 바닷가에 이제 짱박혀 있으면서 다시는 발기시키지 못했다. 조를 세우지 못했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죠? 자, 좌익위 대장군 우문술은 부여도로 나오고 우익위 대장군 우중문은 낭랑도로 나오고 좌효위 대장군 형원항은 요동도로 나오고 우익위 대장군 설세웅은 옥저도로 나오고 우둔위 장군 신세웅은 현도도로 나오고 우어위 장군 장근은 양평도로 나오고 우무후 장군 조효제는 갈석도로 나오고 탁군태수 검교 좌무위 장군 최홍승은 수성도로 나오고 검교 우어위 호분랑장 검교 우어위 호분랑장 중랑장 아니냐? 호분랑장 위문승은 증지도로 나와서 모두 압록수 서쪽에 모였다. 뭐 저 길들이 다 뭔진 모릅니다. 근데 어쨌건 여기 그 압록수 서쪽이라 그랬으니까 아마 서안평 옛날에 그 서안평 단동 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서안동 서쪽에 모였다. 우문술 등의 군사는 노하, 회원 두 진에서부터 사람과 말에게 모두 100일치 식량을 지급하고 또 방패, 갑옷, 창과 옷감, 무기, 화막 등을 지급하니 사람마다 3섬 이상이 되어 무거워서 가지고 갈 수가 없었다. 회원진하고 노하진은 어디냐면요. 회원진, 노하진은 여기 요 지역입니다. 요 지역이 회원진일 거고요. 아마도 노하진도 여기입니다. 요 근처입니다. 그러니까 수나라의 이제 그 전진기지가 그러니까 보급기지가 바로 여기인 거죠. 여기서부터 어떻게 진격을 해서 여기 그 단동까지 왔던 모양입니다. 군중에 명령을 내려 쌀과 조를 버리고 가는 새끼는 목을 칠 것이다 라고 하니 사졸들이 모두 군막 아래 구덩이를 파고 묻었다. 그러니까 보급품을 챙겨서 군대한테 진격하게 했는데 아마 이제 보급부대가 직접 들어올 정도가 아니라 별동들여서 이렇게 왔던 모양이에요. 억지로 진격했던 모양입니다. 요동성은 함락되지 않고. 그래서 그 후방에 성들이 있으니까 후방에 아직 함락되지 않은 요새들이 있으니까 보급부대가 따라오지 못하고 아마 일반 병사들한테 그걸 다 지고 오게 했던 모양인데 일반 병사들은 이제 뭐 강호동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밥 100일치 먹을 밥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걸 어떻게 잘 들고 오겠어. 그러니까 다 이제 힘드니까 버리고 왔다 뭐 그런 말인 것 같네요. 자, 왕이 대신인 을지문덕을 보내 그 진영에 나아가 거짓 항복하게 했는데 실은 그 허실을 보려고 함이었다. 우중문이 앞서 밀지를 받았는데 만일 왕이나 을지문덕이 오게 되면 반드시 그를 사로잡으라 라고 했다. 우중문이 그를 잡으려고 하니 상서, 우승, 유사룡이 위무사로서 굳이 그만두라고 하므로 우중문이 마침내 그 말을 듣고 을지문덕을 돌아가게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를 후회하고 사람을 보내 을지문덕에게 말하기를 다시 할 말이 있으니까 다시 오십시오 라고 했으나 을지문덕은 돌아오지 않고 압록수를 건너 가버렸다. 우중문과 우문술 등이 을지문덕을 놓치고 내심 불안해하였다. 우문술은 식량이 다했으므로 돌아가려고 했으나 우중문이 정예병력으로 문덕을 추격하면 공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우문술이 이를 굳이 그만두자고 하니 우중문이 빡쳐서 말하기를
장군은 10만 병력을 가지고 작은 도적도 격파할 수가 없다면 무슨 얼굴로 양제를 뵐 것입니까? 또한 우중문은 자기죠. 나는 이번 행군이 본래 공이 없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훌륭한 장수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군중의 일이 한 사람에 의해 결정되었기 때문인데 지금은 사람들이 각기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어찌 적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했다. 이때 엠퍼러가 우중문이 계획이 있을 것으로 여겨 여러 군대로 하여금 그의 주의를 받게 했으므로 이 말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장군들은 다 돌아가고 싶은데 우중문만 가자 평양성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문술 등이 부득이 그의 말을 쫓아 여러 장군과 함께 물을 건너 을지문덕을 추격했다. 잠깐 설명하자면요. 요동성 아까 그 양제 쪽 기록을 볼 때 양제가 나왔던 기록을 볼 때 요동성, 신성, 백암성 요런 성들 있잖아. 그러니까 요하 근처에 있던 고구려의 요새성들은 함락되지 않았던 모양이고 그래서 따로 이제 군대를 보내가지고 평양을 직접 공격하려고 보냈던 모양입니다. 아마도 정황상 그렇습니다. 그 이제 지휘관들이 이제 우중문, 우문술 요런 사람들인데 압록수 근처에 와서 식량이 다 떨어지니까 우문술은 돌아가고 싶어 하는데 우중문은 가자 평양으로, 꿈과 희망의 평양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기어코 따라가려고 그랬던 모양이고 아마도 물을 건넜다 그랬던 걸 보니까 아마 여기 압록강을 건너서 평양 쪽으로 갔던 모양입니다. 이게 살수죠. 을지문덕이 우문술의 군사가 굶주린 기색이 있음을 보고 이들을 피곤하게 만들려고 매번 싸울 때마다 달아났다. 우문술이 하루에 7번 싸워 모두 이기니 이미 여러 번 승리한 것을 믿고 또 여러 사람이 의논에 쫓겨 드디어 동쪽으로 나아가 살수를 건너 평양성에서 30리 떨어진 곳에서 산을 의지해 진을 쳤다. 자, 살수까지 건너서 청천강을 얘기할 쪽에서 아마도 보죠. 평양성에서 30리라 그랬으니까 아무튼 이 근처 어디까지 왔던 모양이네. 자, 문덕이 다시 사신을 보내 거짓 항복하여 우문술에게 청하여 말하기를 만약 군대를 돌리면 왕을 모시고 행제소로 가서 황제를 뵙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다. 우문술이 사줄들이 필요해서 다시 싸울 수 없음을 보고 또 평양성이 험하고 견고해 갑자기 함락시키기 어려운 것으로 헤아려 드디어 속임수에 따라 돌아갔다. 우문술 등이 방형에 진을 치고 행군했는데 아군이 사방에서 수시로 공격하니 우문술 등이 잠깐 싸우고 잠깐 행군하고 하였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까지 왔는데 평양선을 공격할 값은 안 되고 도저히 이걸 내가 별동대로 왜 별동대로서 그냥 쉽게 먹을 수 있는 성이 아닌 것 같잖아. 그러니까 이제 오래된 성이거나 아니면 요새거나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돌아가겠다 라고 해서 돌아가는데 주변에서 계속 고구려군은 괴롭히고 그랬다는 거죠. 이렇게 돌아가는데 살수에 이릅니다. 살수 청천강이 이릅니다. 아마 이 근처에 있겠죠. 그죠? 자, 살수에 이르러 군사가 반쯤 강을 건넜을 때 아군이 뒤에서 후군을 공격하니 우둔희 장군 신세웅이 뒤졌다. 이에 여러 군대가 함께 무너져서 걷잡을 수 없게 되어 장수와 사줄들이 달아나 돌아가는데 하루낮 하룻밤에 압록수에 도달했으니 450리를 행군했다. 강둑을 터뜨렸다 그런 말은 없습니다. 삼국사기엔 적어도 그런 말은 없습니다. 살수에서 강을 건널 때 뒤에서 이제 엉덩이를 찌르니까 아무튼 수나라 군대가 크게 아마 많이 죽었던 모양이나 많이 죽고 깜놀해서 이제 여기 압록강까지 이제 하룻밤 낮 만에 이제 도망갔다고 합니다. 저걸 하룻밤 만에 간다고요? 걸어서? 장군 천수 사람 왕인공이 후군이 되어 아군을 공격해 물리쳤다. 네오와는 우문술 등이 패함을 듣고 역시 병력을 이끌고 돌아갔으며 네오와는 아까 이제 평양으로 수군 이끌고 갔던 그 새끼죠. 자, 오직 위문승의 1군만이 홀로 운전했다. 처음 9군이 요하에 이르렀을 때에는 무릇 30만 5천 명이었는데 요동성으로 돌아온 것은 겨우 2,700명이었고 수만 명을 헤아렸던 군수와 기계는 모두 잃어버려 없어졌다. 요거는 이제 별동대 얘기하는 거죠. 30만 명 중에 3,000명만 살아왔답니다.
황제가 크게 빡쳐서 우문술 등을 쇠사슬로 묶고 계묘일에 병력을 이끌고 돌아갔다. 자, 그래서 별동대는 박살나서 이제 황제가 양제가 아직 포위하고 있던 요동성으로 돌아왔고, 요동성에서 이제 별동대 실패했으니까 아마 철군에서 물러났던 모양이에요. 더 싸울 수 없으니까 물러났던 모양입니다. 자, 처음에 백제왕 장이 사신을 보내 고구려를 토벌할 것을 청하니 황제가 그들에게 우리의 동정을 엿보겠다. 장은 안으로는 우리와 몰래 통하였다. 백제왕 장이라는 게 무왕인가? 잠깐만요. 여기 612년이거든? 네, 백제 무왕입니다. 무왕. 백제 무왕이 사신을 보내요. 자, 수나라의 군대가 장차 출병하려 하자 장이 그 신하인 국지모를 시켜 수나라에 들여보내 출병할 시기를 알려줄 것을 청했다. 황제가 크게 기뻐하며 상을 후하게 주고 상서기부랑 성류를 백제에 보내 모일 시기를 알려주었다. 수나라의 군대가 요하를 건너오자 백제도 역시 국경의 병력을 엄히 배치하고 수나라를 돕는다고 했으나 실상은 양다리를 걸쳤다. 이 전쟁에서 오직 요수 서쪽에서 우리 무려다 를 함락시키고 요동군과 통정진을 설치했을 뿐이다. 결국에는 지금 여기 딱 김부식이가 정리를 해줬어요. 정리해줬는데 결국 이 전쟁에서 수나라가 얻은 거는 뭐냐면 113만 8천명을 113만 3,800명이었나? 아무튼 그걸 동원해서 얻은 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제 요하 동쪽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요 서쪽에서 통정진, 이게 여기거든요. 여기에다 욕을 설치하고, 그리고 무려다 요 지역을 요게 원래 고구려 땅이었던 모양이에요. 요 지역을 함락시켰던 것밖에 없게 되었다. 그러니까 요하는 결국 떨어지지가 않았고 요하 동쪽에 있는 고구려 요새들 중에 한 군데도 수나라 군대에 함락되지가 않았다는 거죠. 요게 그 유명한 고구려하고 수나라의 2차전인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크게 싸우는데 뭐 그렇게 이겼답니다. 고구려는 피해가 없었으니까 당연히 피해가 있겠죠, 그죠? 전쟁터가 고구려인데 뭐 엄청나게 피해가 크진 않았겠지만 아마 결국 이렇게 싸워서 이긴다는 건 제살 파먹겠죠. 제살 깎아먹겠죠. 임진왜란 같은 경우는 임진왜란 결국 전략적으로는 이기긴 이겼는데 피해가 너무 크더라. 다시는 하고 싶지 않더라. 뭐 그런 거죠.